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신형인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는 4인 회의, 여기에 주동 멤버입니다. 김부선 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전과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안 나타날 뿐이지 5인방 중에 핵심 멤버. 서열로 치면 2위 또는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진상이 유동규와 통화를 하게 된 그 시점 자체가 몇 분 뒤에 검찰 수사관이 그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정진상의 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문을 두들겼다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적으로 거의 동시입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전화는 2주 전에 새로 개설한 전화입니다.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다는 것이죠? 정진상이 통화한 이후에 25분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동규는 자살약을 먹고 검찰 수사관을 기다렸고요. 검찰 수사관이 들어온 2분 뒤에 휴대폰을 던집니다. 그런데 한 20여 분 뒤에 행인이 나타나서 CCTV에 얼굴이 안 나타나는 그 각도와 후드티를 둘러쓴 모자, 후드티를 둘러쓰고 우산까지 쓰고 와서 핸드폰을 집어갑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자살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당시에 체포를 면하고 그 다음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응급실 갔다가 3일 뒤에 응급실에서 체포되는 그런 진행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진상 외에 다시 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백종선입니다. 백종선은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진상, 백종선 이런 사람들은 아이폰의 페이스타임 또는 텔레그램의 앱 상에서의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통신사의 통화 기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유동규의 압수수색과 체포 이후에 이에 대한 대비책들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종선의 지인입니다. 일주일 뒤에 경기 남부경찰서 경찰청에서 소위 김씨라는 이름으로 한 시민이 그냥 주소다가 갖다 바친 걸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집어간 사람이 과연 나중에 핸드폰 제출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그리고 왜 일주일 동안 이 핸드폰은 어디를 돌아다녔던 것인지, 그 일주일 동안 핸드폰 상에 있는 뭔가의 기록을 지우기 위한 조치들은 있었던 것인지, 당연히 포렌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동규의 통화 상대방인 정민용, 특히 정진상의 통화 기록 및 행적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진상이 통화한 곳이 경기도청인지 다른 곳인지, 정진상이 유동규와 통화할 때 옆에 이재명 지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유선상에 보고 대기 상태였는지, 그리고 당시에 백종선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위치로 한 연락을 취했고 그 연락을 받고 누구를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채로 벌써 9월 29일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벌써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이러고도 수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공개석상에 나서지 못할 뿐이지 그 동생인 백종진, 그리고 백종진의 부인, 그리고 백종선의 여동생 모두가 성남시청 이재명 지사 시장의 비서실, 공보관실, 그리고 성남 단체협의회 임원으로 다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아니 10월에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이 내가 통화를 했다고 손들고 나왔죠. 제가 한 명 더 있다. 한 명이 아니라 사실 더 있습니다. 또 있다 하니까 그게 누구냐?
안 나섰죠. 일단 그래서 이번 타자가 백종선이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지목하는 겁니다. 백종선은 이재명 지사의 제1호 수행 비서였고요. 그러니까 2010년 당선된 그때부터 4년 내내 수행 비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친형인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는 그 4인 회의 여기에 주동 멤버입니다. 정진상, 백종선, 윤기천, 이재명 네 사람이 친형 그 강제 입원시키는 이거는 재판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백종선은 우리 김부선 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광화문에서 천막 시위할 때 김부선 씨가 이재명을 찾아오는데 그걸 온몸으로 막고 있고요. 그다음 김부선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무마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는 게 백종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증거와 함께 제시할 예정이고요. 다음 백종선은 마을버스 증차 뇌물을 정확하게는 2억 원 받고 향응과 골프 등 이걸 받아가지고 했는데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고요. 당시에 마을버스 증차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당시에 분당, 판교해서 마을버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이권이 나중에 이재명 비리의 핵심으로 그리고 특히 백종선 정진상과의 사이에 마을버스 비리에 대한 것이 나중에 또 큰 사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걸 제가 이미 예고를 해드리는데요.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자금 전달 및 마을버스에 대한 청탁을 처리하는 것은 백종선이 합니다. 그리고 백종선이 폭행 사건과 마을버스 사건으로 공개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게 되자 그 동생인 백종진이 수행비서로 들어갑니다. 수행비서의 세습이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동생 백종진의 부인은 공보관실에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백종선의 여동생은 성남 여성단체 협의회에 이제 임원으로 되면서 성남시청에 자금 지원을 받는 이런 관계로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재선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종선은 이재선 형에 대한 쌍욕과 트윗으로 협박하는 것 그리고 이재선 형님의 딸인 이주영 씨에 대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백종선은 그런 관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선 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유족들이 이재명 시장의 조문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증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백종선이 가서 대리해서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백종선의 동생인 백종진은 국제 마피아파의 두목들, 역대 두목들과 친구로서 이재명 시장 주변을 둘러싼 국제 마피아파 인맥들이 성남시청과 경기도청과 지금 이재명 캠프와 여기에 몰려들게 되는 그 진입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정영학 회계사가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영찬 의원이 그거에 기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이러한 입장들을 경선 과정에서 밝히자 백종선은 윤영찬에게 댓글로 그리고 SNS로 윤영찬을 협박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종선은 이재명의 이너서클 5인방 중에 자기의 전과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안 나타날 뿐이지 5인방 중에 핵심 멤버 서열로 치면 2위 또는 3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는 정진상, 2위가 백종선, 김용과의 사이에 역할이 다르지만 그 셋이 진정한 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